예,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원래 3부에 전해드리죠. 근데 오늘부터 당분간은 아마 1부에 전해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라서 오늘 관련 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열기도 했죠. 4.16 재단이 오늘 오후 3시에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열었고요.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에서는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또 시민 기억식을 열고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군 팽목함의 세월호 기억관에서도 오후 1시부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그 사이에 2번의 정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들 겪고 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드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도 우리는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죠. 할 때가 됐죠. 전화.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옵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는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고맙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이벤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신율 교수님에 대한 칭찬, 격려,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내가 오늘 기운이 좀 없어 보이는 모양이다. 예. 그러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몇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아직 이게 적응이 잘 적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전 대표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맞습니다. 다 전이고 요새 웬만하면 다 권한 대행이에요. 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자. 수사를 본격화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부터 지금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벌이는 대상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 등입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경호처 사무실과 비아폰의 서버 그리고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 다 포함이 돼 있고 대통령 집무실의 CCTV 역시도 압수수색 대상이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CCTV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이 된 건데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이때 계엄 선포 전후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단전과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CCTV 역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비화폰 서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 뭐라 그러죠?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억울하면 저 같으면은 지시를 해서라도 그 경호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이 비화폰을 서버 이거 빨리 보여주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억울한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좀 저걸 해야죠. 근데 뭐 하여간 근데 지금도 여기 이 압수수색이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전 10시 13분쯤부터 대통령실과 이 한남동 공관촌의 출입구에서 계속해서 경호원들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로 제가 확인한 건 오후 4시 기준까지 확인을 했을 때 오후 4시 기준에도 아직까지도 이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어서 계속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YTN 다운해요. 이 적법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뭐 못하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경호처는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매번 압수수색을 막아온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안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지금 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죠. 근데 경호처 찾아가는 사람 그만둔다고 어제 그랬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의를 표했죠. 그죠? 지시도 네. 안 한다고 자기가 약속을 했다는데 저거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이 부동산. 그렇습니까? 우리 예. 모두의 관심사.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부동산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 이 정권이 바뀌는 이유가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워낙에 그렇죠. 이런 아이템이 관심사죠. 없어요. 정치에서도. 근데 요새 부동산 시장 좀 어때요?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부동산 정책 이슈가 바로 예.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었잖아요.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를 전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된 이후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지금 좀 걷어들이는 모양새라서 매물이 좀 귀한 편이라고 하고요. 이번 달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또 급감을 하고 있어서 매물도 없고 거래량도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에 9만 건이 넘었던 매물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된 이후에 다들 걷어들이면서 8만 4천여 건으로 뚝 떨어졌고요. 거래량을 보면 지난달에는 8천 건을 훌쩍 넘어서서 9천 건 가량이 될 걸로 보이는 반면에 또 예. 이번 달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이제 기사에서 짚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뀌게 됐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보자 하고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더 크게 부활시켰죠. 더 네. 크게. 근데 집값은 왜 계속 올라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보다도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자들은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떨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걸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라고 하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보는데요. 경기 전망이 어두워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도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향후 1년의 자산 구성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5%를 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투자할 때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는 자산으로
예금이 40.4%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좀 대표적인 또 다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채권 이 2위,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 그 지수 추종, 상장 지수 펀드 ETF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식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를 보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20.4%, 조사 대상 자산이 12개인데 그중에 8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부자들이 하지 않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구소가 올해 부동산 투자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해도 부자의 부동산 매수 의향은 일반 대중들의 매수 의향보다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서 부자는 부동산에서 또 기회를 찾으며 때를 기다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안전성 하는 거는 좋은데 금이 안전자산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새 너무 뛰었어요. 그렇긴 예. 하죠. 네. 자, 이 사과 산불 영향으로 이 사과 가격이 또 금사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좋아한다고 그냥 하셔도 될 텐데. 아니 너무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우리 아, 그 네. 가족 같은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저는 사과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과에 땅콩버터 발라 먹는 거 맛있거든요. 모르세요? 사과에 땅콩 버터를 어? 발라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밖에서 피디님 그래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만 몰랐구나. 한번 드시면 과일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과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라는 너무나 저에게 슬픈 뉴스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사과가 주산지인 곳이 사실 경북 북부 지역이 사과가 많이 나는데 이 지역에 지금 대형 산불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나서 사과값이 급등해서 금사과, 더 나아가서는 황금사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이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이렇게 5개 지역인데 이 5개 시군의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무려 28%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모두 산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사과나무에서 꽃이 필 시기래요. 그런데 이 산불의 열기로 나무 속이 말라서 개화 자체를 못하거나 개화를 하더라도 이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사과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지역 농민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과가 좀 시장에 있는 게 상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과가 시장에 풀리고 있어서 지금은 좀 괜찮지만 7월쯤부터는 이 비축분조차도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추석 때가 되면 과일값이 더 뛰는데 사과가 부족하고 과일값이 뛰면서 금사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들 지역의 농민들의 설명이고요. 일단 경북도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산불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의 사과 작황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사과값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만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사과 되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그렇지만 또 이 사과 재배 농가들 네. 이분들 생각하면 정말 참 그렇죠.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